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도 뭐 의혹 제기들이 많이 나오고 네. 있지만 뭐 의원들 한 분보다도 거의 일당백 수준으로 김경률 비대위원이 잘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네. 한번 모셔봤어요. 네. 지금 워낙 후보자들이 많고 다음 주는 일주일 내내 네.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네. 김경률 전 비대위원 보시기에 이 후보자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후보자가 있을까요? 이제 지금은 후보자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김민석 총리. 예. 네. 이건 감당이 안 되고 이분은 조금은 민주당 스스로 조금 결단을 내렸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제 총리가 되었고. 네. 업무를 시작했으니까. 예. 김민석 총리가 이제 종합선물 세트라면 이제 그런 이제 뭐랄까요? 뭐 새우깡, 뭐 감자깡 이렇게 다 개별화되어서 네. 비리들, 편법 의혹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참 사실은 모두에 말씀해 주셨지만 기자분들이 좀 전화가 많이 와요. 어느 후보 해가지고 자료도 많이 주시고 하는데 다들 어떤 일종의 흐름들, 경향들이 있고 누가 이 의혹이 누구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매칭시키기도 조금 머릿속에서 헷갈릴 만큼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예. 저희가 이따 정리한 후보들마다 좀 의혹 받는 것들을 좀 카테고리화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 예, 오늘 또 동아일보 신문에서 정리한 거가 있어가지고 그거 네네. 이따 보면서 또 그러시죠. 설명드리도록 하고, 근데 이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렸더니 또 김민석 총리 이름이 나올 정도로 네. 여러 가지 김민석 총리가 청문회 과정에서 소명이 안 된 것들도 네네. 좀 있었고 뭐 그렇지만 결국 임명은 됐잖아요. 예. 근데 그대로 지금 다른 후보자들도 청문회 때 소명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네. 일부 뭐 배경은 과기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또 증인이 없는 청문회가 그렇더라고요. 됐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저도 배경훈 후보자 같은 게 뭐 당연하지만 뭐 알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고 하는데 국민들로서도 이분의 어떤 능력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도 증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객관적인. 네. 그런데 이제 전혀 없다고 하고, 이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불과 사기업의 LG 연구소장직을 어젠가 그제 이렇게 사퇴했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은 뭐랄까요? 인사청문 관행들을 훼손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좀 우려가 듭니다. 훼손시키고 있다.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국민검증센터를 설치를 해서 후보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국민들 제보도 받겠다 이렇게 네네. 하면서 좀 여론전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해충돌을 불러일으킨 주식거래라든지 뭐 농지법 위반 의혹도 맞아요. 있고 또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논문 재탕에 제자 논문 가로채기, 자녀의 어떤 조기 유학 의혹이 있고 부동산 투기 같은 것도 뭐 등장을 하고 심지어 음란물 유포 혐의 벌금형 후보자도 있고 맞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도 또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에 좀 띄우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이해충돌 의혹 후보자들이 있고 농지법 위반 의혹은 본인이 직접 농사 짓지 않으면서 땅을 사놓고 대리 경작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는 예전에 윤희숙 전 의원, 지금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사실 결과적으로는 뭐 혐의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직을 그만둘 정도로 한창 이게 논란이었던 혐의인데 이거 의혹을 받는 분이 꽤 있어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있고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남편이 지금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뭐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어떤 점 때문에 이건 좀 문제다라고 지적이 돼야 되는 부분일까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오면서 이 앞에서 작가님하고도 말씀을 나눴고 집에서 오면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도 이제 공인회계사이고 과거 시민단체 활동을 했고 뭐 이제 정치권에도 몸담았어서 사실은 이렇게 세무사무실 운영을 하면은 고객분들이 이제 풀이 넓거든요. 그러면 과거 뭐 5년 전, 10년 전 전화가 오면 사실은 별의별 전화가 많이 와요. 이렇게 조금 시골에 땅을 살려고 하는데, 논밭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혹은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좀 자꾸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지 않는데 어떤 식으로 내가 돈을 주고받고 해야 되냐. 이런 전화까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정치권에 몸담으면서는 그런 전화가 오면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혹시라도 이 분들이 나중에 녹음했다가 야, 김경률은 내가 이렇게 탈법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줬어. 나한테 도와줬다. 그래서 사실 대답을 안 해요. 그거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근데 제가 오늘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정동영 후보라든가 네. 그다음에 한성숙 후보이신가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그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정은경 후보 이런 분들의 사례를 들면 제가 감히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참 적나라하게 그리고 오늘 이 프로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한테 뼈가 되고 살이 될 만한 좋게 말하면 절세, 편법, 탈세 이런 방법들을 모아서 정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동영 후보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농지를 취득한 이후에 사실 형질 전환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주택을 건설해가지고. 그러면 사실 시세가 뭐 3배, 4배 이렇게 뛴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우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농지를 취득하고서 뭐 정확히는 배우자입니다만은 농지를 취득하고서 어떻게 향후에 있을 매매 차익에 대해서 이 절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제가 뭐 탈법적인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 사례 하나하나를 들면 그게 곧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회계사에게 문의가 많이 왔는데 그동안은 내가 탈법을 조장할 수 없어서 말을 못했지만 그렇죠. 이 후보자들 사례를 잘 연구해 보시면 이게 그 방법이다. 사실 이렇게 제가 조금 사무실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 인천 계양이고 거기도 농지 이슈가 아주 많거든요. 농지가 있어서 그걸 실제로 작경이라고 하거든요. 스스로 경작했냐 안 했냐 이 이슈를 좀 많이 오랫동안 다뤄왔어요. 세무서의 이제 외부위원으로도 참여해서.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자리는 되게 유익할 것 같은데. 근데 또 우리가 국민들한테 이 탈법을 막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방법을. 근데 안 알려드릴게요. 그냥 각 후보들이 어떻게 했는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경작을 했는지를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면 가장 유력한 수단이 정은경 후보가 한 농사 직불금을 수령하는 거. 이건 뭐냐면 내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수령했지 이런 식의 증빙이 되는군요. 그리고 이 직불금을 수령한 그 중개 누구냐? 국가가 줬지 않냐? 국가가 나에게 농사 직불금을 줬는데 세무서 니들이 뭐라고 이걸 부인할 수 있느냐? 실제 이렇게 사례를 보시면 직불금 권익이 이렇게 그 타이핑을 해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서류들이 미비해 있더라도 직불금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이 경우에 양도세를 감면해줘야 된다. 한 차례 1억까지 감면을 해주거든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그리고 또 있을 수 있는 게 자꾸 지금 정은경 후보 같은 경우에 행간을 읽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농사 지었다. 실제 이 평창에 계시는 이 농민 중에 한 분이 야 정말 정은경 후보 그리고 배우자 남편 이렇게 와서 농사 지었어 이런 말들이 찾아보시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또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뭐냐면 농사를 지었다 안 지었다 입증하는 수단 중에 인우보증서라는 게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누군가가 제3의 지금 증인들 이렇게 뭐 증인 참고인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이분들 농사 지었다 안 지었다 할 때는 증인을 모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꼭 이런 조언을 해줘요. 농지를 사셨으면 예를 들어서 뭐 전북 전주에 농지를 사셨으면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가실 거잖아요. 여하튼 거기에 이제 휴양 목적이라든가 이렇게 그럼 갈 때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동네 이장님이라든가 농촌 뭐 청년 지도자분 찾아가서 바카스 하나라도 사가라. 그리고 얼굴 도장을 찍어라. 그리고 자꾸 이야기 친해져라. 그러면 그분들한테 나중에 양도세 할 때 인후보증서 해가지고 상기 김경률은 위 전북 전주시 소재 농지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우자 모와 함께 와서 농사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그걸 써주면 이게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뭐 운영을 했을 걸로 보이는 정황들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농지법 위반 의혹이 사실 이제 청문회 때 종종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재산 형성을 위해 좀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은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 2008년인가? 뭐 이때 취득 시점이 평창올림픽
전. 예, 199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98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그러니까 평창올림픽이 우리 한 번에 단번에 된 게 아니라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가 소위 말하는 3수, 4수 했다고 하잖아요. 예,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 이제 낙방을 그러니까 했고.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뭐 여러 올림픽 가지 이슈가 있는 지역이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규제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규제가 있다 보니까 이 규제를 푸는 수단이 있게 되면 네. 훨씬 농지 가치가 늘어나게 되고 기왕에 하나 말씀드린 김에 야 왜 설명할 때 그건 빠뜨리 하냐 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 일종의 화련 잠정이 될 수 있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후보증서 작성하고 직불보조금 좋고 그 다음에 사진을 좀 틈틈이 찍어 두시라. 아 농사 사진을? 예, 그렇죠. 그렇죠. 내가 경작하는 사진이요? 그렇죠. 이때 참고해야 되실 분은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하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네. 문재인 양산 농사 이렇게 한번 사진 찍어 보십시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의하셔야 되는데 예. 가만 보면 혼자 찍으세요. 혼자. 네. 문재인 농사 양산 이렇게 찍어 보시면 예. 검색이 농사를 혼자 짓고 있어요. 근데 왜 아니 여러분 거기에 제가 알기로 뭐 이렇게 보호자가 경호원들이 30-40명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 대통령이 이렇게 타작하고 있으면 경작하고 있으면 떼약볕 하고 있으면 옆에 누구 있을 만도 한데 도와줄 법도 혼자 한데. 찍어. 예. 이게 포인트인데 이 8년 자경의 핵심 중에 하나가 농사를 자경이라고 했잖아요. 예. 혼자의 힘으로. 그러니까 법률 전문상에는 2분의 1 이상을 혼자 지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여러 명 찍지 말고 혼자서 농사 짓는 사진을 찍어라. 오늘 이 정도 했으면 제가 좀 밥값은 한 것 같다. 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